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로학회에서 미래도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최찬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왔는데요. 와가지고 자리에 배치를 보니까 제일 첫 열에는 VIP 분들이 계시고 주로 두 번째 열에는 저를 비롯한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번 싹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소감은 나만 타이를 안 메고 왔구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타이를 멜까 안 멜까 한 3번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이를 매지 않고 이 자리에 선 게 결코 제가 되바라진 발표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팔을 걷는 거는 이 역시도 여러분과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전력 투구를 다해서 성심성의껏 발표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두 건의 발표를 먼저 들으셨는데요. 이것은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는 국토부의 정책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발표가 끝나면 이어질 두 건의 발표는 모빌리티를 대응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현실의 사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구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낀 저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저는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우리의 도로 분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과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고 오늘 주제에 맞는 디지털 트윈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저의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디지털 도로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 과거로부터 우리의 도로 역할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겪고 다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도로를 지어서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최초의 한 60년대부터 80년대 본격적으로 도로가 짓게 됐죠. 이때 도로의 역할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도로 이용자들이 바랬던 거는 내 집 앞에도 도로가 깔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도로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 였을 것입니다. 물론 1978년에 태어난 저 역시도 이 시대를 겪었던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신장로라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흙이나 아니면은 자갈로 있던 도래가 콘크리트로 포장만 돼도 우리 집 앞에 신당로가 깔린 우리는 번화한 동네야. 이런 이미지를 갖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이용자가 바랬던 것은 도로의 연결성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가치를 뛰어넘어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도로는 비로소 사회 간접 자본인 SOC로서 경제나 다른 산업들을 견인하는 성장의 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한테는 얘를 어디에 놓는 게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까라는 가치가 부여되고 이용자들은 그 도로를 이용할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의성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2023년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로는 어떤 공간으로서 다시 변모하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가치 창조의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였다면은 앞으로는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변화에 앞서서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수단을 도로는 포용을 해야 되고 그러한 서비스들까지도 하나의 공간에서 연결시켜주면 물론 기존에는 다양한 소비의 공간으로만 인식됐던 도로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고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는 소비의 공간이 아닌 생산의 공간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도로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기존에 우리가 건설 위주로 진행하고 있던 도로의 패러다임은 60년대 이미 개통한 지 50년이 다가간 도로들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디지털화
전환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의 노후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지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굉장히 앞서 권수환 박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처음 포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도로를 어떻게 하면은 오래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다양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디지털화 노력들은 주로 일반 국도나 고속국도와 같은 국가 도로망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아쉽게도 그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디지털화 수준은 아직 많이 미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지자체 도로관리청은 대부분의 업무들을 종이문서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옆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관리청 별로도 디지털화 사정은 굉장히 달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 평준화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정책이 우선된 다음에나 중앙정부의 그런 디지털화 정책이 지방정부까지도 탑다운 방식으로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모빌리티 대전환이라는 트렌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희 사정과 상관없이 모빌리티라는 대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오늘 이 대토론회 주제의 하나의 키워드가 모빌리티인데 누군가는 이 모빌리티가 무엇이냐라고 한 번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서의 모빌리티를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교통이라고 칭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건설해주고 신호기를 설치해주고 다양한 인프라를 깔아주면 이용자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이용을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패러다임은 공급자 위주에서 이제는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수단,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모빌리티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트렌드가 저희에게 당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 당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것은 그러한 도로의 모빌리티 대전환을 가장 잘 디지털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라는 영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소개시켜 준 것처럼 도로를 단순히 운영하는 측면뿐 아니라 계획하는 단계, 건설하는 단계, 그리고 서비스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어떤 부분을 디지털화해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이용자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도로의 디지털화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고민했을 때 저는 목적지향형 디지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전환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그 비용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는 활용되는 경우가 적은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러한 상황은 다른 데도 많이 예시를 든 것처럼 우린 약 10년 전에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한번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와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나도 빅데이터는 어디 있어? 그거 한번 다 모아볼까? 이러한 노력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노력에 대비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전환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 디지털화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 도로 투자 측면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노후화에 대응해야 되고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팔을 다시 내려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모양인데요. 네. 깜짝 놀라셨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시설에 대한 낡은 유지 보수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결국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지금에 있는 시설의 유지 보수에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얘의 수명을 늘려갈까입니다. 그러려면은 얘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노후화가 돼서 유지 보수를 할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생기고요. 그 예측을 위해서는 지금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전환과 관련을 해서도 결국은 새로운 수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고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이었던 도로가 이제는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또 다른 목적으로 저는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6,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도로의 역할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도로는 좀 더 안전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그리고 원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은 결론은 여기에 파란색 키워드로 표시된 것처럼 예측, 정보, 데이터, 디지털 이러한 키워드들이 떠오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수단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갖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면은 우리의 노력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미래의 디지털 도로는 어떤 개념이어야 될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적 지향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현안에 해당하는 도로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앞서 영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운영에 국한되지 않고 계획, 건설, 서비스 전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연결하고 분석을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 기능을 디지털화로 함으로써 적용된 도로를 저희는 디지털 도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디지털화를 진행하면 좋을까? 당연히 이것은 시스템이나 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국가도로망부터 시작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식과 경험을 지방도와 시군도로 내리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이때 물리적 범위를 단순하게 도로의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체계 그리고 운영관리의 결과로서 이용자한테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화는 맨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12개의 도로관리 시스템과 같이 도로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서비스의 단계까지 국토교통부와 많은 도로관리청은 디지털화 전환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중에 우리가 현안 해결을 위해 디지털화를 하고자 하는 항목과 부합하거나 목적에 적합한 항목들을 도출을 해서 서로 연계하는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수단으로서 간략하게 넘어갔지만 DNA와 같은 기술이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미 ICT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디지털화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앞서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도 강조하셨던 표준화에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LX에서 말씀해 주신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서 도로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것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융합과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주체에 국토교통부가 있지만은 이것은 국토교통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화라고 하는 어떤 정보와 통신과 다양한 매개체 그리고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수단 이런 것들의 주체는 대부분 민간에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가버넌스들이 융합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디지털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의 도로관리청부터 사업 실행기관, 지방 도로관리청으로 확대되는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고 민간 부분에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오늘 행사를 주최해 두신 도로학회나 ITS와 같은
학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면은 민간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 그리고 수단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차례대로 협업을 함으로써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전한 대토론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 디지털 트윈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VR이나 AR과 같은 가상현실 기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우리는 큰 개념에서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그러한 가상 공간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다른 가상 공간과 차별화되는 것은 가상 현실을 사람들이 우아하는 판타지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점이죠. 왜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 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험들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디지털 트윈은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발생한 다양한 실험의 결과를 다시 현실로 피드백해서 현실을 최적화하는 데 쓴다는 점이 다른 가상공간 기술과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국가도로망에 적용을 한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얘기할 때 핵심이라고 부르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미러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얼마나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과 똑같이 만들 것이냐. 여기서 이 동일한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외향을 많이 생각하시기 쉬운데 디지털 트윈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 실험과 관련된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객체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생겨먹은 게 똑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 객체의 행태라든가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옮겨놓는 것이 미러링 기술이고 그렇게 미러링된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도했던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자율차가 등장하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아니면은 자율차가 지금은 10% 정도 일반 차랑 섞여 있는데 걔를 50%로 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실험해봐. 이런 것과 같은 실험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국가도로망에 적용을 한다면은 단계별로 미러링 단계와 시뮬레이션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 안에 동일하게 옮겨놓는 미러링 단계에서는 아마 현실에 존재하는 도로, 교통, 지형, 환경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일단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공간정보 전문가분들이 갖고 계신 정밀 도로라든가 도로대장 디지털화한 그 결과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 세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 모니터링한 정보를 디지털 공간하고 연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미러링이 끝난 다음에 국가도로망을 우린 디지털 공간 안에 옮겨놓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는 기존의 도로망을 관리하던 시설 체계라든가 도로 체계, 관리 체계를 통합한 하나의 가상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도로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효율화를 가져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상 공간 안에 옮겨놓은 도로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저희는 좀 더 국가도로망의 이용 효율화와 운영 관리를 가져가는 데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러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미러링을 극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좋아. 현실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여기다가 길 하나를 추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니면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나 추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해보자 라는 단계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러한 도로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객체들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변화를 일어났을 때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효과 분석을 하며 국토교통부에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다양한 도로 분야의 법정 계획을 굳이
다양한 기존에 있었던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필요 없이 이 디지털 트윈상에서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실험들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도 도로에 수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해보는 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릴 것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제가 디지털 트윈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해본 결과 한 1km 정도의 도로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오는데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이 소요되는 디지털 트윈을 전국에 있는 국가도로망,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합치면 한 2만 km 될 텐데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한 20조 되네요. 물론 그 많은 돈이 생짜로 투자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대규모의 예산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이 트윈을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은 결코 국토교통부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학계와 산업계, 민간과 공공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디지털화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인재들이 필요를 합니다. 분명 이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주를 줄 것이고 그것의 전문 기관들이 그것을 구축해 줄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구축해 놓고 운영하는 인력이 그것을 운영할 줄 모른다면 그 시스템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를 비롯한 많은 도로관리청이 이 디지털화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는 교육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이 세 가지를 강조드리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